안녕하세요, 메밀입니다. 국산 소울게임의 기대작이죠. 피해 거짓의 출시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네오위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피해 거짓은 소설 피노키오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든 스토리와 베레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울라이크 게임입니다. 데모에서 여러 번 플레이를 해본 저로서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인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작품이 나온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유저들의 피드백을 보면 어렵다는 평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해 거짓 출시 전 몸풀기로 소울게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소울게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만들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스타워즈 영화 3편과 4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스타워즈 오더의 몰락은 제다이를 숙청하는 오더 66를 겪은 후 음주하며 살아가고 있던 파다완 칼 캐스티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은 제다이 색출 작업을 하는 세컨드 시스터와의 대면 이후 자신을 구해준 시어 준다의 도움을 받아 제다이 오더를 재건하는 데 동참하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는 소울라이크의 3인칭 전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광선검 액션과 포스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의 공격을 패링하여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여러 행성들을 탐험하는 재미도 빠질 수 없으며 귀여운 드로이드인 BD1과 함께하는 모험은 더할 나위 없겠네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소울라이크 입문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게임이고 본 게임의 후속작인 제다이 서바이버도 출시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후속작도 플레이해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게임은 2018년에 출시한 갓 오브 워입니다. 이번 작품은 전작들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죽인 것에 이어서 북유럽 신화의 신들을 때려잡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크레토스의 모험에 아들인 아트레우스가 합류합니다. 모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아내의 유언에 따라 가장 높은 곳에서 아내의 유골을 뿌리기 위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유대감, 다양하고 거대한 적들과의 전투, 아름다운 여러 지역의 탐험 등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작품이 100% 소울라이크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3인칭 전투의 공격과 회피, 패링 등의 전투 방식만큼은 소울류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아직 안 해보셨다면 모든 방면에서 해봐야 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 스토리가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시원시원한 액션이 중요하신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인왕입니다. 1600년대에 일본에 도착한 서양인 사무라이 닌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인왕 시리즈는 독창적인 전투 시스템으로 호평받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3인칭 액션 게임이고 소울라이크 게임과도 비슷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전반적인 플레이 방식이나 스테이지의 선형적인 구성이 아닌 복잡한 구성, 멸망 직전의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점, 사망 시 받는 페널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왕도 100%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소울 본가 시리즈와는 다른 자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을 공격해야 하는 점과 공격의 후딜레이를 없애주는 잔심 등 전투에 세세하게 신경 써줘야 할 것이 많아서 소울라이크를 즐겨했던 저에게도 약간 호불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전투에 진입장벽이 있는 게임이지만 인왕 특유의 전투 시스템은 인왕을 소울라이크의 아류작으로 남게 하지 않고 인왕으로서 성공하게 해준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찍먹 정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Yes, I can see it. 네 번째 게임은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인왕을 만든 개발사에서 제작한 3인칭 액션 RPG 게임으로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인왕 시리즈보다 훨씬 다양해진 전투 모션, 패링을 포함한 다양한 전투 시스템과 빠른 템포의 전투와 타격감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무기별로 타격음 역시 인왕 시리즈보다 더 세분화돼서 무기의 무게에 따라 타격감이 다양해집니다. 또한 다소 까다로웠었던 패링 조건을 완화해 좀 더 박진감 넘치고 공격적인 전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전투 시스템이 다양한 만큼 초반에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초반에 만나는 보스에서 하차하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진입장벽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진다면 전투 시스템 자체가 복잡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룡도 피해 거짓처럼 패링을 위주로 진행해야 하는 게임이어서 미리 해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게임은 데스도어입니다. 위에 소개해드렸던 게임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의 인디게임인데요. 3인칭 3D 전투가 어려우시다면 이 게임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죽음이 사라진 세계에서 귀여운 까마귀가 여러 보스들을 격파해 나가며 그들의 위대한 영혼들을 수확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탑뷰 방식의 게임인 데스도어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여타 소울 게임들과 비슷하게 공격 회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보스들도 본가 소울 게임들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개성이 강하고 각자의 서사도 완벽합니다. 약간 옛날 닌텐도 DS 시절 젤다의 전설과도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만큼 각 지역만의 디테일과 게임 속에 숨어있는 여러 이스터에그들도 많으니 그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데스도어를 통해 다양한 지역들을 탐험하고 보스들을 격파하다 보면 어느새 소울게임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할로우 나이트입니다. 이 게임도 데스도어처럼 소울라이크를 표방하고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인디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D 메트로베니아 장르로도 불리는데요. 플레이어는 모험을 하며 수많은 적들과 개성있는 보스들을 쓰러뜨리고 새로 습득한 능력들로 점점 더 많은 지역을 탐험하며 오래전에 멸망한 고대 곤충 왕국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할로우 나이트는 곤충 소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다크 소울 1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을 여러가지 방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리에 다시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재와 재수집,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쇼컷과 레벨 디자인, 멸망해가는 세계를 탐험하는 스토리는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길찾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만큼 쇼컷을 찾았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가볍게 소울라이크를 시작해보시고 싶다면 할로우 나이트를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곱 번째 게임은 다크소울 3입니다. 소울라이크 장르의 근본인 다크소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저도 소울 시리즈를 다크소울 3로 입문했을 정도로 소울 시리즈가 처음이시라면 근본 소울 게임에 도전하기에는 이만한 작품이 없습니다. 다크소울 1과 비슷한 유기적인 레벨 디자인과 쇼컷, 다양한 기믹과 패턴을 구사하는 보스들, 매력적인 지역 등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임성을 보여줍니다. 전작들인 1편과 2편에 비해 난이도와 편의성 부분에서 정말 많이 개선되었기에 초보자분들도 소울 시리즈에 재미를 붙이신다면 충분히 도전해보실 수 있는 명작입니다. 저는 플레이한 지 2년이나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길을 외울 정도로 오래 재밌게 했던 게임으로 기억에 남네요. 특히 작년 엘든링의 출시 전에는 다크소울 3로 소울 시리즈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근본 있는 본가 작품이기에 피해거지 출시 전에 입문하시기에도 딱 좋을 것 같네요. 여덟 번째 게임은 엘든링입니다. 2022년에 출시한 첫 오픈월드 장르의 본가 소울 게임으로 소울라이크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울 게임들은 선형적인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막힌다면 끝없이 도전해서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진입장벽이 되었지만 엘든링은 오픈월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막힌다 하더라도 다른 다양한 지역들을 탐험하며 강해진 후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덜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본가 소울라이크가 가지고 있는 보스의 다양한 패턴과 기믹들은 엘든링의 소울게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다크소울 시리즈처럼 보스를 잡으며 스토리를 하나씩 진행해도 되고 여타 오픈월드 게임들처럼 다른 숨겨진 요소들을 먼저 탐험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픈월드 게임이기에 플레이 타임이 짧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은 못하시더라도 꼭 한번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게임은 세키로입니다. 세키로는 일본 전국시대에 멸망해가는 아시나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다른 소울 본가 장르와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격과 회피가 주 전투 요소가 아닌 패링이 주 전투 요소라는 점입니다. 물론 공격과 회피도 가능하지만 패링을 통해 적의 체감 게이지를 채워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적을 처치하는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왼팔에는 닌자 의수가 달려있어 도끼와 표창 등 다양한 추가 액션이 가능합니다. 닌자가 주인공인 만큼 다른 본가 소울 게임처럼 스태미나도 없으며 낙하 데미지를 받는 판정이 정말 많이 후해졌습니다. 또한 점프가 없던 지금까지의 소울 게임들과는 다르게 점프가 존재하며 와이어 액션으로 Z축 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보스들이 전부 개성있고 멋있어서 저는 보스들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냥 회차 플레이를 할 정도로 이 게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색다른 소울 게임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세키로만한 게 없으니 피해거지 또 패링 위주의 게임인 만큼 한 번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게임은 블러드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만큼 블러드본은 피해 거짓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비슷합니다. 블러드본은 야남이라는 도시에 야수병이 퍼져 탄생한 야수들을 처치해 나가며 그 사냥의 밤을 끝마치려는 사냥꾼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다양한 야남의 구역들을 탐험해 나가며 적들을 처치합니다. 기괴한 도시의 분위기와 몬스터들도 게임의 긴장감을 더해주는데 한몫합니다. 블러드본도 다른 본과 소울 게임들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기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이한 전투 시스템을 예를 들자면 기본 무기인 톱단창은 짧은 리치와 긴 리치의 두 형태로 반영이 가능해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있긴 하지만 고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회피와 공격, 총으로 패링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전투를 진행해야 합니다. 블러드본만의 특별한 요소라면 리게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몬스터를 공격한다면 체력이 회복되는 시스템으로 정말 공격에 특화된 전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HP가 여유롭다면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HP가 없지만 리게인 게이지가 있다면 물약으로 체력을 회복할지 아니면 다시 전투에 참여해 리게인 게이지를 회복할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사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크게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점이 없었는데요. 있다고 하면 다른 본가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체력 물약이 계속 리필되지 않아 파밍을 해야 된다는 점과 화통불 간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피해거짓 출시를 대비해 소울게임 10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세키로와 블러드본을 마지막쯤에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피해거짓이 세키로와 블러드본을 적당히 짬뽕해둔 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키로와 비슷하게 페이링 위주로 전투를 펼쳐나가고 리게인 시스템이 존재하며 공격과 회피가 주 전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블러드본을 닮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피해거짓의 배경은 블러드본의 야남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만약 해보신다면 익숙하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두 게임을 먼저 경험해보신다면 다른 게임보다 피해 거짓을 플레이하실 때 좀 더 부족함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유익한 게임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꼭 다시 만나요.